내가 80년 5월 17일 날 밤에 한번 잡혀봐가지고 맞아. 대통령 부인의 의지도 그냥 김건희 씨의 의지도 담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프라이빗한 거예요. 굉장히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셀프 쿠데타를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설픈 해프닝이 아니에요. 김건희 씨 녹취 7시간 터뜨린 이명수 기자 말로는 김건희 씨가 그렇게 싫어한다는 3인방 중에 한 사람 유시민 작가 모셨습니다. 그런 근거 없는 소문들을 막 퍼뜨리고 소문이 있잖아. 아니에요. 네.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씨 여러 번 만났잖아요. 오랜 세월. 이명수 기자가 반복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세 사람을 없애야 된다. 조국, 김어준, 유시민.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는 계엄군이 안 왔던데 아니 사복조 있어요. 사복이 있다고? 707 사복조 있습니다. 사복조가 갔는지 안 갔는지 일단 피하긴 피하셨어요? 옆집에 갔는데 옆집에 전화를 많이 받으셨죠? 피하라고. 아니요. 안 받으셨어요? 예, 저는 또 모르고 있다가 발표하고 막 한 20분 지나선가 누가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전화가 막 쏟아졌어요. 당장 피하라고. 도망가라고. 예. 일단 비상계엄이 나면 예. 이제 하느님 백보다 더 좋은 게 36개 백이라고. 여러 회차 겪어본 사람들은 예. 뭐라도 하려면 일단 잡히지 말아야 되니까. 잡히면 어디 간지를 모르거든요. 잡히면 안 돼요. 내가 80년 5월 17일 날 밤에 한번 잡혀봐가지고 맞아. 2달 동안 사람들이 몰라서 어딘지 내가. 45년 전 계엄 때 체포 당한 사람 아니에요. 2달 동안 몰랐죠 사람들이. 예. 어디로 잡혀갔었어요? 그때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합수부. 산하에 있는 그 마약 수사 원래 담당하던 그 경찰 어떤 시설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가면 한 이틀 동안 일단 들고 패드만 신문을 하기 전에 폐기부터 하더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일단 도피다. 네. 저도 못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좀 이런 얘기 말고 좀 고상하고 학술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나? 그렇죠. 우선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전 이제 앞으로 C라고 부르겠는데 윤석열 씨 정신 상태가 온전하다고 보십니까? 온전치 않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의 정신 상태를 논하기 전에 이 사건이 되게 재밌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학술적인 개념 교정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는 일단 비상계엄이라는 형식을 취한 쿠데타였다. 그렇죠. 예. 셀프 쿠데타, 친위 쿠데타. 그렇죠. 우리말로는 친위 쿠데타인데 일단 쿠데타. 쿠데타는 원래 불어잖아요. 프랑스어 쿠데타. 그러니까 국가를 때려 부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 전형적인 쿠데타는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집단이 그렇죠. 합법적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를 때려 엎는 걸 말하는 전복시키려는 거니까 건데. 주로 이제 군대의 힘이 없이는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대규모로 해야 돼요. 모든 국가기관을 일시에 그렇죠. 짧은 기간 안에 다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쿠데타인데 이번 건은 좀 작은 규모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친위 쿠데타, 줄여서 셀프 쿠. 이미 합법적으로 예.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집단이 또는 권력자가 자기의 권력을 더 공고하게, 더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잃을까봐 두려워서 또. 예. 예. 우리나라에서 셀프 쿠,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가 있었던 게 10월 여신 같은 거예요. 대통령 박정희가 쿠데타를 했는데 예, 영구 집권을 위해서. 예, 두들겨 팬 게 뭘 타격을 했냐면 국회하고 언론 두 가지예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셀프 쿠라고 그러죠. 친위 쿠데타. 예. 기존의 권력자가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헌법 기능을 정지시키는 그런 이제 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거. 이번에는 하나 더 있어. 이 개념에 착안한 거는 총수 때문인데 예. 아니 계엄군이 간 데가 국회는 이해가 돼. 국회는 지금 윤석열이 장악하지 못한 데가 국회 하나밖에 없거든. 우리나라 전체 국가기관 중에서 국회 하나 빼고는 다 윤석열이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국회 하나가 자기 게 아닌 게 참을 수 없어서 국회를 자기 걸로 하기 위해서 국회 병력을 보낸 거예요. 네. 이해가 돼요. 국회 사실상 해산시키고 재선거하려고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선관위에 보낸 건 웃겨 이거는. 웃기죠. 예, 이거는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지난 총선이 이 투개표 조작으로 야당이 압승했다는 걸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프라이빗한 거야. 미친 사람만 할 수 있는. 미친 사람들만 할 수 있지. 그다음에 여기도 벙커원에 계엄군을 보냈잖아요. 예. 이것도 아주 프라이빗한 거예요. 사적이죠. 아니
언론을 장악하려면 MBC, 그죠? KBS를 뭐 장악할 것도 없어. 이미 장악돼 있으니까 KBS는 금열관을 안 보내도 돼. MBC 뭐 SBS 하다 못해 JTBC 이런 데를 YTN 이런데. YTN은 이미 자기 뭐, 거야. 예. 뭐 상관없어. 그런 데를 안 보내고 여기 뉴스공장에 보냈단 말이에요. 진짜 아주 프라이빗한 거예요. 일단 저는 거기에는 대통령 부인의 의지도 대통령 아니지 이제 그냥 김건희 씨의 의지도 담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프라이빗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 발동으로 시작되었던 이 일련의 사태 이거는 해프닝이 아니고요. 아주 심각한 쿠데타인데 근데 보통의 쿠데타는 아니고 프라이빗 셀프 쿠데타예요. 근데 실패한 앞에 이제 실패한이 붙은 거지. 그 개념 규정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미친 작자들이 진짜 뭐 더 미친 짓을 계속할 거예요. 계속할 거죠. 예. 저는 한편으로 진짜 미친 작자들구나 싶다가 또 한편으로는 야 시민들이 저기를 저 밤에 달려와가지고 저 시간에 계엄군을 맞고 그 사이에 국회의원들이 단 2시간 만에 이걸 해제시켜버린 역사가 있나 세계사에? 이거 불가능하다면 군인들 총 들고 왔는데 시민들이 맞고 국회의원들이 밤 넘어가가지고 다시 해제해버렸어 2시간 만에. 이거는 상상할 수 없죠. 저는 한편으로 엄청나게 참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뿌듯하면 양가 감정이 있었어요. 이야 이게 우리나라는 되는구나. 그래서 미국 국무부 부장관인가요?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시민들의 행동에서 위로받았다 그렇게 그렇죠.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실패하는 데는 그 쿠데타 주체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체의 실수나 어떤 부족함, 역량 부족 이런 게 늘 이유가 되죠. 예. 그다음에 상대방의 실력도 작용해요. 실력 중요하죠. 그다음에 또 환경이 작용합니다. 운도 중요하죠. 예, 운도 중요하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데 우선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예. 너무 가성비를 추구했어요. 가성비를. 그러니까 이 프라이빗 셀프 쿠데타니까 이게 국회만 타격하면 되잖아요. 예. 공격 대상이 국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담화문부터 시작해서 실제 병력이 가서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것까지 보면 국회가 타겟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원하는 병력의 규모,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범위, 그 행사하는 물리적 힘의 강도 이거하고 보안 유지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요. 모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힘을 동원하려고 할수록 보안이 셀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보안이 셀 위험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셀프 쿠데타를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설픈 해프닝이 아니에요. 준비가 어설픈 게 아니라 실행이 계획대로 못 됐어요. 예, 민주당의 대응이 빨랐어요. 그 1시간 안에 거의 절반 가까이 의원들이 모였다는 건 네. 굉장히 빠른 대처였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그 시간에 그 총 들고 온 군인들이 온 걸 보면서 그 시간에 그렇게 많이 모인다. 거기를 와서 그렇게 몸으로 차량을 막고 그 국회의원들을 들어가지고 담장 위로 내보내고 이거 정말 저는 정말 좀 울컥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전 세계 우리나라만 가능한 장면이라고 봅니다. 진짜. 이제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가성비를 추구했던 프라이빗 셀프 쿠데타가 목적 달성을 못한 거죠.